아시겠지만 재능 기부는 유료 판매가 없으면 다시 보기가 없어요. 강사님한테만 저희가 전달을 드리고 유료 판매가 없을 경우에 다시 보기를 안 하는데 뭐 여기 지식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제일 비싸잖아요. 인제 그래서 그 핫한 이슈를 가지고 오는데 비용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근데 댁님이 "이거는 절대 한 번 봐서 할 수도 없다.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시고 꼭 다시 예습을 하시는 게 이걸 쓸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셔서 지식 판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기를 주시겠다고 먼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끝에 아시겠죠? 후기를 남기는 걸 받을 거예요. 미리 쓰셔도 소용없어요. 링크 안다고 미리 써도 소용없어. 내가 다 체크하고 있을 거야. 왜냐면 아직 생성도 안 했어. 거기 코너 자체를. 그래서 이따 가셔 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제 써 주시면 돼요."라고 할 때 후기를 남겨 주시면 아시죠? 이메일은 꼭 댓글에 따로 달아 주시는 거 제가 한 분 한 분 다 체크해서 다시 보기 보내 드릴게요. 안 돼, 안 돼. 지금 쓰면 안 돼. 그리고 어 다른 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대근님 소개를 쪼끔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왜냐면 물론 인제 저는 워낙 오래 했고 대근님하고는 오래전부터 훨씬 전부터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덕분에 잘 알지만 대근님이 요즘 좀 바쁘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인간지능 외에 지피터스에서 크게 이렇게 딱 보여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1월 달에. 그래서 좀 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대근님이 좀 쪼끔 길더라도 본인 소개를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육대근님, 댁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백근입니다. 네, 요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놔 가지고 네, 주소가 그냥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한 번씩 들어오신다고 터지지는 않을 거니까 GitHub 예 뭐 그 정도로. 네. 일단은 지피터스 스터디에서 되게 작년까지는 거의 매 기수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아이템을 잘못 잡아서 이제 폐강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바빠서 아예 준비 시기를 놓쳤던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 생각보다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못 배웠었고 이번 기수에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실험실의 버디로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원래는 영상을 만들던 사람이고요. 그 애프터 이펙트 그러니까 모션 그래픽 쪽으로는 국내에서 뭐 제가 그렇게 이름을 알린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모션 그래픽 1 세대기는 해요. 거의 애프터 이펙트 국내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 그 이제 배워 가지고 그때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시던 분들이 뭐 한양대학교 영상학과 교수님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학원에서 배우고 본인은 등록금 500만 원 내는 학생들한테 저랑 같이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가르치고 뭐 그러셨는데 그 정도로 이제 국내에서 거의 이제 모션 그래픽 초기에 해 왔었고 그걸로 하다가 공연 보러 다니다가 공연 업계에 잡혀 가지고 인디 밴드 공연 축제 이런 거를 만들다 보니까 공연 올리는 뽕에 취해 가지고 이제 문화예술 기획자로 완전 전업을 했죠. 그렇게 또 이제 문화예술 기획을 하면서 축제도 만들고 뭐 여러분 가셨던 뭐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건 이제 잔다리 페스타라고 되게 작은 축제인데 그 외에 뭐 현대카드 시티 브레이크 이런 데서 이제 공식 홍보랑 포토그래퍼로 활동을 했었고 펜타포트도 재작년까지는 매년 뭐 공식 홍보나 이제 운영이나 이런 쪽에 참여해서 진행을 같이 하고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음악 축제들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랬었고 그러다가 네 대행사 흘러 이제 문화재단들을 한 3 군데 정도 거치면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 공공에 못 있겠다 해 가지고 대행사를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 2022년 말에 '이걸로 그럼 제안서를 써서 날로 먹어 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밑에 사실 제 소개도 쭉 있기는 한데 뭐 큰 내용은 없어요. 이거 뭐 다 그냥 젠스파크랑 GPT한테 제 이름 넣고 "육대근 조사해 줘." 한 다음에 그 내용 가지고 그냥 페이지 만들어 달라고 한 거라 사실 요런 것도 제가 넣은 거는 아니고 물론 제가 홈페이지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긁어온 거긴 한데 요렇게 해서 넣어 줬네요. 그래서 뭐
네, 이런저런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올해 안으로 지금 전시 준비 중인 게 하나 있고, 물론 어디서 전시할지는 아직 하나도 안 정해졌고 작품을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전시 작품 준비 중인 게 있고, 뭐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 관련해서 강의도 계속 나가고 있고요. 미디어 아트 강의 나가는 곳에서 이제 저희 그 한국콘텐츠진흥원 뉴 콘텐츠 아카데미에 제가 수업을 나가는데, 저희 학생 중 한 명이 그 제주 AI 공모전에 장려상을 탔더라고요. 한국 팀에서는 그래도 그 뽑힌 게 한 두세 팀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입상권에 뽑힌 게 되게 나름 뿌듯해하고 있는데, 저는 매경 광고 공모전 이번에 공모 처음으로 참여해봤는데 싹 다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학생은 붙고 나는 다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런저런 공모전도 준비하고 있고 전시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전시 여는 게 목표고요. 오프라인에서. 이거는 뭐 그냥 영상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 되게 공간 안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기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열리면은 꽤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스타트업 실험실 분들한테는 되게 열심히 좀 와달라고 징징댈 거예요. 초청이 아니라 제발 와주세요라고 징징댈 거니까 한 번씩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해서 여기 다 그냥 써놔가지고, 네, 뭐 강의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후기도 그냥 다 익명 처리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거 다 제가 가로로 만들거나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써놨더니 누가 GPT로 만든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다 받았던 후기 가지고 이제 넣어놓은 거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애프터 이펙트 강의인데, 애프터 이펙트가 뭔지 자체가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영상 편집 툴이기는 한데, 영상 편집 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컷 잘라가지고 이어 붙이는 컷 편집을 하는 그런 리니어 편집 툴이고, 아니, 논리니어 편집 툴이고, 그러니까 그냥 컷 잘라서 붙이는 그런 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는 그런 툴은 아니에요. 물론 컷 편집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영상 안에서 뭐 도형이 돌아다니고 텍스트가 날아다니고 효과가 바뀌고 이런 것들을 효과를 주기 위한, 거기에 특화된 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애프터 이펙트인 게, 애프터 다음이잖아요. 다음에 이펙트 효과. 그래서 편집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효과들을 입히기 위해서 원래 쓰던 툴이에요. 그래서 후편집할 때 쓰던 건데, 그래서 이제 컷 편집하기엔 사실 그렇게 편한 툴은 아닌데, 저는 2시간짜리 영상 컷 편집도 애프터 이펙트로 손에 익어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는 툴이, 그냥 컷 편집을 하는 툴이 어도비에서는 프리미어 프로라는 게 있고,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이널 컷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널 컷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캡컷이나 뭐 블로라든지 브루나 비디오 스튜 이런 툴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컷을 잘라서 이 뒤에다 이어 붙이는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류의 이제 영상 편집 툴이고, 요런 모션 그래픽, 2D 모션 그래픽에 특화되어 있는 툴 중에 유명한 거는 애프터 이펙트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 모션, 현업에서도 거의 2D 모션 그래픽 툴은 요 두 가지 정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애프터 이펙트를 많이 쓰고요. 애플 모션은 그렇게 국내에선 현업에 많이 쓰이진 않는데, 뭐 미국 쪽에서는 그래도 제법 점유율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모션 그래픽 툴에서도 이제 3D 모션 그래픽 툴이 있어요. 뭐 시네마 4D라고, 또 3D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3D에다가 움직임을 줘서 만드는 모션 그래픽 툴이고, 그 다음에 요즘은 블렌더라는 무료 툴로 3D 모션 그래픽을 주로 다 쳐버리는 경향이 있기는 하죠. 그 다음에 뭐 후딘이라든지 이런 툴들도 있는데, 결국은 3D 모션 그래픽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다 2D잖아요. 지금 모니터에 제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막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 평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3D 모션 그래픽 툴들도 최종적으로 영상적인 편집을 하려면은 2D 툴로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뭐 AI로 만드는 영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AI로 영상 만들었을 때 5초, 10초 뭐 비교 같은 경우에는 좀 변태 같아 가지고 8초 나오는데 그 8초짜리 영상 그냥 딱 올리고 말 거 아니잖아요. 5초짜리 영상 올리고 말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취미 수준으로 하는 거는 그냥 5초짜리 영상 올리고 10초짜리 영상 올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뭐 이거 가지고 공모전을 낸다든지 아니면 좀 스토리가 있는 걸 길게 만들어 보고 싶다든지 좀 퀄리티 있는 걸 만들어서 팔로워들을 모으고 싶다든지 하려면은 영상을 이어붙여야 됩니다. 그 이어붙이기 위해서 이제 비디오 스튜디오 같은 그다음에 뭐 캡컷 같은 툴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물론 지금 캡컷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그 프리셋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배경 지우기 같은 특수 효과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배경 지우기 제가 한번 써 봤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러느니 애프터 이펙트로 가지고 와서 배경을 그냥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이걸로 한 번에 편집하고 내보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AI로 영상을 만들 때 좀 퀄리티 그리고 이제 영상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한 이 마무리 완성을 하기 위한 그런 스킬들 중에 오늘은 되게 핵심적이고 그다음에 초보적인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스킬들 몇 가지만 이제 알려드리고 갈 거고요. 근데 애프터 이펙트라는 것 자체를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구독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어도비 구독하고 계신 분도 많을 건데 혹시 어도비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모든 앱을 구독하고 계신 분 있으면은 채팅창에 1 한번 쳐 주실래요? 네. 네. 그래도 지금까지 3 분이나 네 회사에서 생각보다 그럼 포토샵도 안 쓰 포토샵 자체도 구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이게 근데 어도비 툴을 구독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구독하는데 월 38,000 원이에요. 그것도 연간으로 해야 할인해서 38,000 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앱 구독이 아까 확인했는데 좀 올랐더라고요. 그새 또 76,000 원인가? 또 두 개 구독 툴 두 개 구독하는 거는 두 개 구독하느니 그냥 이 모든 앱 구독하시는 거랑 큰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11월 아직 지금 한 반년 정도 남았죠. 항상 그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오면은 어도비에서 구독 할인을 합니다. 연간 구독 할인을 해 줘요. 그때 금액이 30,000원 35,000-6,000원 정도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구독을 하시면 쪼금 싸게 구독하실 수 있는데 학생 할인 아까 학생 할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학생 할인으로 왜냐하면 저 작년까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사이버 대학에서 이제 계속 그냥 그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작년까지 있었는데 학생 할인을 해 줘요. 근데 어도비 같은 경우에 학생 확인이 그렇게 빡세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닌다."라고 해도 학생 할인을 해 줘요, 어도비는. 초등학교 그 교육에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학생 할인해 주고 검증을 되게 타이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니까 학생 할인을 해 주세요."라고 해도 학생 할인을 해 줘요. 이 학생 할인을 받고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까지 받으면은 19,000 원입니다, 한 달에. 모든 툴을 사용하는 게 19,000 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걸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1년 지나고 나서 원래 요금으로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할인 이벤트에 다시 참여해서 구독을 하려고 보니까 한 번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뜹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 학생 할인으로 연장을 할 때는 문의하기 눌러 가지고 "나 이거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연장하고 싶은데 안 된다." 하면 처음에 답변이 그거 원래 한 번밖에 안 되는 거다."라고 답변이 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겠으니까 해 줘." 하면은 알았다." 그러고 할인된 가격으로 1년 연장을 해 줍니다. 어도비 진짜 이상해요.
그 고객 문의 들어가서 징징대면은 웬만한 거 다 해줍니다. 그 연간 구독한 다음에 끊으면은 저거 위약금 나오거든요. 내가 실수로 구독한 거니까 위약금 빼줘 하면은 그것도 빼줄 때도 있어요. 그건 담당자마다 조금 다른데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할인 연장은 항상 문의하기 눌러서 네, 맞습니다. 구독 취소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그럼 50% 할인해 줄게.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하게 해 줄게. 라고 이 담당 그 고객센터 그 문의 담당자들이 이 할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뿌립니다. 막 뿌려 가지고 그냥 할인을 해 줘요, 해 달라면은. 꼭 이용을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 아니면은 어도비 구독 정가로 구독하면은 쪼금 한국에서는 호구라고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팁을 이제 아셨으니까 항상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독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구독하시면은 뭐 설치는 구독하셨다고 하시면은 어 뭐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이 관리하는 앱이 윈도우랑 맥이랑 뭐 크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앱에 들어가서 애프터 이펙트 설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영어 버전만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한국어로 처음부터 하진 않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 메뉴를 보면 메뉴를 몰라요. 못 찾아요. 네.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거 그냥 그렇게 해서 열어 보시면은 뭐 이런 창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요 손오공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요런 창이 나오는데 뭐 요 위에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냥 메뉴 툴들이 쭉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요 위는 메뉴바고 그럼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내 영상 소스, 그림 소스 뭐 이런 것들 뭐 영상 지금 이 번개 나오는 영상을 제가 루마에서 만들었거든요. 이런 영상 소스 그다음에 써야 되는 잠깐만요. 제가 손오공 걸어오는 것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루마에 넣어 놨는데 루마 너무 느려요. 좀 이거 지금 무료 3 개월 줬으니깐 쓰지 좀 아야 뭐냐. 네 영상이 둘 다 영상같이 안 나왔는데 그냥 요거 쓸게요. 저 이상한 발차기보단 나으니까. 그래서 영상 받으면 그냥 여기다 끌어 놓으시면은 여기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제가 끌어다 놓으면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옆에 창이 이제 편집 중인 내용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요 개별 레이어를 볼 수 있는 고런 창입니다. 요 옆에는 뭐 이펙트나 뭐 이런 것들이 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밑에 타임라인을 볼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 파일 외에 모든 편집 단위가 컴포지션이라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컴포지션은 편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편집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컴포지션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고 오른쪽 클릭해서 뉴 컴포지션 눌러보면은 컴포지션 세팅이 나옵니다. 컴포지션 이름을 정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리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4K냐 HD냐 이렇게 쭉 나오고 네, 4K 해상도로 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네, HD 저희 루마나 이런 거는 HD도 아니고 거의 뭐 720p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얘는 1080p네요. 네.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이게 귀찮으면은 여기 그냥 처음에 이 영상 넣은 거 갖다 끌어다 놓고 이 밑에 비어 있는 컴포지트 창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 영상을 기준으로 맞춰서 컴포지션이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금 요 컴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얘 세팅을 보면은 1920, 1080 그다음에 뭐 스퀘어 픽셀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라고 되어 있는 게 네, 스퀘어 픽셀이라고 되어 있죠. 요 프레임 레이트 뭐 그다음에 레졸루션 뭐 스타트 타임 코드 듀레이션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깊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픽셀 애스펙트 레이쇼는 그냥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신경 안 쓰시고요. 스퀘어 픽셀에 두시면 됩니다.
요거를 네,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보면 비율이 바뀌는데 지금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스퀘어 픽셀에 두시면 되고 이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 여러분 보는 TV에서 픽셀 하나가 정사각형이 아니었어요. 예전 그 브라운관 TV들 있죠. 걔네는 정사각형이 아니었고 그게 또 미국 방식이냐 유럽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게 정사각형보다 좀 좁은 직사각형이 있었고 넓은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그런 차이를 이제 정해주는 건데 HD 시대로 넘어와서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스퀘어 픽셀 사용하시면 됩니다. 픽셀 하나가 무조건 정사각형의 크기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요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은 1초에 30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 이론 TV나 뭐 이런 매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정확히는 30개는 아니고요. 29.97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29.97 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29.97 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30 프레임처럼 계산이 돼요. 다. 근데 100초에 하나씩 아니 100초마다 3개의 프레임씩 빠집니다. 그래서 영상이 길어지면은 정확히 프레임 개수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것도 요즘은 그냥 30 프레임이면 30 프레임, 24 프레임이면 24 프레임 하시면 되고요. 클린 같은 경우가 초당 30 프레임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클린 그 2.0 나오면서 24 프레임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은 24 프레임에서 25 프레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AI 영상에서 24 프레임, 25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려야 되는 그림 장수가 1초에 5장씩 줄어들기 때문에요. 5장, 6장씩 적기 때문인데 그럼 24 프레임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24 프레임을 어디서 쓰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화는 다 기본적으로 초당 24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 실제로 TV 볼 때보다는 약간 영상들이 덜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영화 느낌으로 이제 이걸 영상을 만들 때는 24 프레임에 맞춰 놓고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근데 AI에서 나오는 영상들이 보통 24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요즘 이제 모니터 좋아지고 게임하시는 분들은 막 60 프레임, 120 프레임, 180 프레임 이렇게도 넘어가는데 영상 편집에서 그렇게는 해봤자 크게 의미도 없고 전 솔직히 180 프레임 그거 사람 눈으로 다 볼 수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영상으로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쓰냐면은 60 프레임까지는 써요. 그 두 배 그 프레임을 HRF였나? 해가지고 프레임을 2배 뻥튀기 해가지고 더 부드럽게 보이게 그리고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초당 48 프레임으로 이 48 프레임으로 만든 게 그 톨킨 저거 뭐냐 그 피터 잭슨의 호빗 시리즈가 초당 48 프레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부드럽다고는 해요. 부드러울 거면 30 프레임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 그렇고 여기 있는 레졸루션은 실제 해상도를 정해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 제가 미리 보기 하는 해상도를 정해주는 거고 얘는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풀, 하프, 서드, 쿼터 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시간 가는 거 보면서 말이 점점 빨라지는데 그리고 스타트 타임 코드 여러분은 신경 쓰실 거 없고 그냥 0에 놓으시면 되고요. 듀레이션 시간인데 영상 이제 총 컴포지션의 시간인데 내가 목표한 시간보다 무조건 길게 잡아주세요. 짧게 잡아주고 다시 늘리는 거 귀찮으니까 길게 잡으면 제가 렌더링 되는 구간까지만 잘라놓고 렌더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30초짜리 영상을 만들 거야. 그럼 3500 정도 해가지고 그럼 여기 35초짜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총 35초짜리 영상이 나온 거고 뒤에는 다 비어 있는 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얘네 아무것도 없다고 치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네모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Y를 누르면은 아니면은 여기 그냥 뉴에서 네, 여기 뉴 밑에 컴포지션 창으로 들어서 뉴에서 솔리드를 누르시면은 솔리드라는 걸 하나 만들 수 있는데 뭐냐면은 그냥 단일한 색상 값을 가지고 있는 레이어고요.
얘 높이랑 넓이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빨간색으로 하나 만들어 예. 네. 빨간색으로 100개 100짜리로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럼 그냥 100에 100짜리 네모가 하나 나왔죠? 기본적으로 솔리드를 만들면 얘는 그냥 컴포지션의 시간에 따라갑니다. 텍스트를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단축키 안 쓰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뉴에서 텍스트 들어가서 네, 스타트업 실험실 해도 그냥 35초짜리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럼 모션 그래픽이니까 얘네가 움직이게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네,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서티 5가지 옵션이 있고 얘네가 모션 그래픽의 기본입니다. 앵커 포인트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에 십자 크로스 되어 있는 그게 하나 있어요. 저도 이거 막 화면 확대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얘 모든 움직임을 잡아주는 축이 되고요. 지금 제가 100에 100짜리 네모를 만들었는데 50에 50에 가 있는 게 지금 중앙이잖아요. 얘를 0에 0으로 바꿔주면 앵커가 요 사각형에 0에 0으로 갑니다. 근데 얘가 가는 게 아니라 사각형이 움직이는 이유는 이 포지션은 이 앵커의 포지션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지션을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네,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여기는 사칙 연산을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편하게 50만 옆으로 움직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 해서 넣어줄 수 있고 스케일 네 정신없으니까 앵커를 다시 중간에다 갖다 놓고요. 스케일 당연히 크기 조절을 하는 거고 마이너스로 가면은 반대 방향으로 줄어듭니다. 요거는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케일 마이너스로 가면은 네 뒤집혀서 나오죠. 그리고 여기 체인이 이제 가로 세로 축이 연관돼서 움직이게 묶여 있는 건데 이 체인을 해제해 주시면 이렇게 가로랑 세로를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로테이션은 네, 당연히 회전이겠죠? 그리고 회전으로 360도 돌면 한 바퀴니까 360도 돌아버리면 옆에 잘 보시면 여기 1 숫자가 올라갑니다. 돌아갈 때마다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얘를 뭐 5바퀴 돌리는 걸 만들고 싶다고 하면 360도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360도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회전 수를 5로 줘버리면 됩니다. 오퍼서티는 네.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뭐 오퍼서티 몇 프로로 투명하게 보인다 뭐 이러면서 너의 속셈이 네, 오퍼서티 뭐 0으로 아주 투명하게 보인다. 너의 그 더러운 속내가 뭐 이런 말로 많이 쓰는데 네. 그냥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옮겨 놓고 로테이션을 돌리면요. 요 중심 축을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모든 애니메이션의 중심이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얘를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주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스탑워치 아이 그림이 있어요. 네, 이거 좀 확대가 안 되나? 너무 작을 수도 있는데, 네, 복습하시면서 크게 영상을 확대해서 보세요. 네, 스탑워치가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요 다이아몬드 모양 키가 하나 생깁니다. 요게 키고요. 키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그럼 프레임에 이제 들어가 있는 키니까 키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얘를 지금 0초에 0이고 5초에 그럼 제가 아까 5바퀴 돌리려면 여기 앞에다가 5를 써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스탑워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값의 변화가 생기면은 그 위치에 무조건 이 키가 생겨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여기서 가는 동안
네, 메모리 문제가 있는데 좀 쓸데없는 것들을 좀 끄고 이게 보통 줌이랑 동시에 돌리면은 좀 네. 아니면 그냥 프리렌더 말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재생이 된다고 치면은 이렇게 5초까지 5바퀴 빙글빙글 2번, 3번, 4번, 5번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된 거고요. 여기는 제가 중간에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찍은 숫자대로 한 반 바퀴 정도 더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줌이 무거워져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됐었는데 요즘 줌 키고 에펙 키면은 제가 맥북 M1 에어거든요. 네, 버거워하네요.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M4 에어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이상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비싸. 컴퓨터에 그만큼 투자하고 싶지 않아. 네. 여기 기본적인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이고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아까 텍스트 만들었죠? 그러면은 얘를 없는 상태에서 1초 동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투명도가 0이어야겠죠? 그리고 스탑워치에 찍어가지고 키를 만들어주고 뭐 한 2초까지 간 다음에 100으로 주면요. 네. 아, 이렇게 2초 동안 똥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됐죠? 근데 이렇게 하면 심심하잖아요. 요거만 하면 심심하니까 여기다 스케일을, 아니, 포지션을 잡아서 일단 지금 위치를 놓고 여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약간 아래로만 Y축만 좀 아래로 내려줄게요. 그러면은 숫 글자가 떠오르면서 밝아지는. 근데 2초 너무 길어서 네, 텐션감이 하나도 없네요. 네, 이렇게 밝아지면서 떠오르는. 근데 네,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하면 여기서 그냥 키를 움직여 주시면은 네, 타이밍이 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키를 여러 개 잡았어요. 그냥 대충 막 잡아볼게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를 다 타이밍으로 옮겨줘야 돼요. 위치가 여기가 아니야. 이거를 20초까지 가게 해주고 싶으면은 하나씩 옮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간격을 다 못 외우잖아요. 전체 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그냥 마지막 거 잡고 쭉 끌어다가 20초 위치에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얘 간격을 좁혀주고 싶어요. 요 움직임은 마음에 드는데 얘가 좀 더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원래대로 간 다음에 그럼 이렇게 선택해 준 다음에 어, 윈도우는 Alt일 거예요. 전 지금 맥이어가지고 옵션 키를 누르고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 키프레임을 잡고 좁혀주시면은 이 간격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간격이 쭉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요 찍는 위치나 그다음에 요 이동하는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속도만 달라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뭐 텍스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복잡한 효과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알려드리면은 그것만 가지고 9시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간단하게 진짜 이런 효과들이 있다 정도만 쭉쭉 알려드릴 거고요. 네, 몇 가지 제가 이제 예고로 말씀드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한 번씩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손오공이 있는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AI에서. 근데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영상 자체가 일단은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고 이 앞에다가 번개가 번쩍이는 효과를 넣어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 프롬프트로
이 손오공이 있고 앞에서 번개가 효과처럼 막 번쩍이는 효과를 넣어줘라고 했을 때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잘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 VFX에 대한 프롬프트가 들어가면 움직임에 대한 프롬프트랑 VFX의 그러니까 효과에 대한 프롬프트가 약간 따로 놀면서 어떤 건 움직임은 잘 나오는데 효과가 안 맞고 어떤 건 효과는 나오는데 가만히 서 있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이거 똑같이 그냥 제가 루마에서 예, 애니메이티드 VFX with completely black background 완전히 그냥 까만색 배경에다가 이 번개가 퍼지는 이 화면 여기저기로 퍼지는 효과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까만색으로 만든 거는 번개는 보통 이제 하얀색이나 푸른색 계열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린 스크린이나 블루 스크린보다 그냥 까만 게 빼기 쉬울 것 같아서 까만색으로 잡은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인물이나 뭐 공이나 뭐 이런 물체가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합성을 해주고 싶다면은 그냥 평소처럼 그린 스크린으로 해달라고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요 영상이거든요. 요거를 가져다가 손오공 위에다 얹어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당연히 까만색 배경만 이렇게 있죠. 이게 사실은 크로마키 그러니까 그 그린 스크린에서 이제 영상 찍은 다음에 그 뒤에 배경이랑 합성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데 지금은 오히려 뒤에 사람이 있고 앞에 효과를 합성해주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 메뉴에 보시면 이펙트라고 있고 이펙트에 보시면 키잉이라고 있어요. 이 키잉이라는 게 그 크로마 키를 그러니까 색상 키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색깔을 다 빼가지고 합성을 해주는 그런 효과 자체를 전부 다 키잉이라고 하거든요. 영상에서는. 네, 그래서 키잉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리니어 컬러 키를 쓰겠습니다. 뭐 다 조금씩 툴들이 네, 여러 가지 효과들이 조금씩 다른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서 그냥 단색을 간단하게 빼는 거기 때문에 리니어 컬러 키를 쓸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펙트 이 레이어의 이펙트 컨트롤 창에 여기 프로젝트 옆 같은 메뉴에 뜨는데 네, 이펙트 컨트롤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네, 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지만 뭔지 잘 모르겠다고 치자고요. 여기 키 컬러라고 있는 게 파란색으로 돼 있네요. 근데 스포이드를 찍어서 얘를 배경 검은색으로 바꿔볼게요. 검은색을 찍어줄게요. 검은색이 되면서 얘가 검은색 부분이 싹 빠졌죠. 싹 빠졌는데 지금 생각보다 여기 검은 테두리들이 남아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매칭 톨러랑스라고 된 톨레랑스 매칭 톨러런스 네 프랑스어로 톨레랑스죠. 네 아무튼 그 똑같은 말인데 네 방금 입에서 영어랑 프랑스어가 섞여가지고 나와가지고 둘 다 못하면서 무슨 그 매칭 톨러런스를 조금 높여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 톨레랑스라는 게 관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칭되는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검은색 부분을 요 색보다 조금 더 많은 검은색 부분을 넓혀서 이렇게 흰색 번개 부분만 남게 바꿔주는 거고 그런데 표면이 조금 많이 거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매칭 소프트니스라고 되는 뭐 소프트니스는 뭐 부드럽게 해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계선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이 번쩍번쩍한 효과가 그냥 손오공 앞에서 오리지널 발음 네 이렇게 진짜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네 배경을 빼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단색 배경이 아니라 좀 복잡한 배경을 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이 손오공 가지고도 할까 했는데 그냥 다른 걸로 보여드리는 게 슈통 뷰이 왜 떠 있는 거야?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손오공은 잊어주세요. 그냥 키잉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쓴 거고. 네, 알았어. 이거는 그냥 이제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스토리 영상인데
이 인물의 이 인물을 따가지고 배경을 지우는 게 아니라 배경이랑 이 사람 사이의 텍스트를 지금 나오게 하고 싶어요. 배경을 지우는데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 여기 사람 모양이 있고 브러쉬 모양이 옆에 있는 로토 브러쉬라는 툴이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얘를 적당하게 사람 경계선을 음, 생각보다 잘 못 따네요. 이렇게 했을 때 경계선이 잘 안 나오면은 조금 네, 다시 잡아줘야 되거든요. Alt를 누르고 이렇게 지우면은 네, 선택된 부분이 또 경계가 빠집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추가를 해줄게요. 아휴, 시간이 없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긴 애를 가지고 왔나? 그냥 손오공으로 할 걸 그랬나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 다 선택이 됐다고 칠게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은 얘가 재생이 되면서 이 프레임별로 이 라인을 계속 다 잡아줍니다. 라인을 계속 따라가서 추적을 하면서 이 인물의 윤곽선을 다 잡아줘요. 어디까지 갈 거니? 더 이상 없으니까 네, 여기 중간에 끊겨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그 아까 이제 그 브러쉬 그 영역이 계속 추적되면서 인물이 남은 부분만 이렇게 남았죠? 근데 이것만 다 쓸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영역을 그냥 지워버리는 방법도 있고 저는 로토 브러쉬를 하기 전에 원래 레이어를 하나 따로 복사를 했고 얘는 그냥 전체 배경이 있는 거고요. 위에 거는 이렇게 인물만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다가 텍스트를 하나 추가해 줘 볼게요. 크기를 좀 이빨 키우고 애니메이션을 그냥 봤을 때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나오는 애니메이션이고 요게 이제 요 사이로 들어가면요. 요 사람 뒤로 뚫고 들어가서 지금은 물론 이게 시간이 없어서 여기 엣지 조금 부드럽게 다듬어주고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사람 사이로 들어가서 툭 치고 나오는 이런 텍스트가 완성이 되는데 이런 거 사실 광고나 그다음에 영상 편집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은 조금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 있다. 그리고 그냥 배경만 지울 때는
요렇게 배경 레이어 따로 둘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두고, 예를 들어서 이 뒤에 네 손오공이라도 있다면, 지금 소스를 많이 준비를 못해 놔 가지고, 네 손오공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손오공이 뒤에 있겠죠. 네. 요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인물 배경을 따 가지고 만드는 걸 하나 보여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영상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 빼곤 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걔를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이 영상으로 예를 들면은, 저장을 해놔 버렸네. 네. 마스크를 지워 버리고, 네 이것도 기본 이제 예제 영상인데, 자동차가 쭉 가죠. 이 피라미드에서. 저 이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꼭 쓰고 싶은데 이 자동차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재생성을 하고 자동차는 빼줘. 아니면 자동차는 뭐 그 자리에 있게 해줘. 그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재생성을 하면 되겠지만, 영상 요즘 이제 비오2나 아니면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의 최강자인 클링 2.0이나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미지 투 비디오는 클링이 제일 좋고요. 텍스트 투 비디오는 아직까지는 비오2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저도 다 쓰고 있고, 지금은 무료 때문에 루마를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네, 설마 여기서 이걸 그거는 네, 힐링에다가 해야 되고요. 이 자동차를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위에 툴 중에 펜 툴이 있거든요. 포토샵에서도 그렇지만 이 펜 툴은 기본적으로 그냥 포인트를 찍어서 어떤 영역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동차만 지울 게 아니라 그림자도 지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자동차만 남았죠. 이게 아니라 자동차만 지워줄 거예요. 이렇게 똥 빠졌죠? 이 상태에서 윈도우에서 트래커 창을 들어가신 다음에 메소드를 여기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 얘를 그냥 애널라이즈가 있거든요. 재생을 눌러서 분석을 시키면요, 이 자동차를 따라가면서 얘가 쭉 갑니다. 이 마스크 자체가 이 자동차를 따라서 쭉 가요. 이거는 지금 지우는 부분은 아니고, 내가 지워야 될 영역을 네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건데, 물론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커지는 게 제어를 못하고, 여기서부터 커지는데, 좀 마스크를 좀 좁혀가지고, 네, 안 보이니까 자동차만 잘 들어가게 다시 좁혀가지고, 인버티드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트래커를, 어디 갔냐? 근데 이 영상도 제가 한 30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수업 때마다 쓰는 거거든요, 원래. 여기 넘어가면 원래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좁혀가지고 다시 재생해서 트래킹을 하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똥 빠졌어요. 근데 얘를 지워야겠죠, 그러면 이제? 없애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사막만 남기고 싶어요. 네. 그 스레드나 뭐 올리고 여기서 자동차 지워주세요 하면은 뭐 막 트랜스포머 나오고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윈도우에 컨텐츠 어웨어 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어웨어 필 상태에서 뭐 다른 거 그냥 다 무시하고 제너러티브 필 레이어를 누르시면은 이거는 네, 뭐 일단은 저장하라고 뜨니까 저장하고 그러면 쭉 이제 얘를 분석한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영상 부분을 채워주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리고 네, 그 이미지가 이 뭐죠 얘가? 얘 이름이 뭐였죠? 지구 트랜스포머 친구와네 아니에요? 약간 저쪽이기는 한데 뭐였더라 이름이? 아, 생각이 안 나. 아무튼 디셉티콘 쪽이기는 한데 네, 아무튼 왜 깜빡깜빡거리냐? 아 아직 네, 다 된 줄 알았어요. 아직 덜 됐네요. 좀 오래 걸리니까 확 좁혀가지고 네, 2초만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몇 번 다시 생성하면서 테스트해서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네. 일단은 지워졌는데 여기 뭐 꾸물꾸물하게 지금 있죠? 이 생성한 거 지우고 여기 보시면 네. 제가 어제 딴 거 하느라 서페이스 면으로 채우는 걸 해놔가지고 그래요. 오브젝트가 기본이고요. 오브젝트로 해놓은 다음에 다시 제너러티브 필 레이어 해서 하면 지금 제가 2초까지만 지금 워크 에어리어가 2초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2초만 생성을 해줄 거예요. 요거는 바로 요거 마치고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깔끔하죠? 차가 어디 있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원래 자동차 없이 촬영된 영상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요소가 지워지는 거고요. 지금은 아직은 여기까지고 요 컨텐츠 어웨어필이 그 인공지능으로 얘가 인페인팅 하듯이 뭘 생성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그 포토샵에서도 예전에 똑같은 기능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이 그림들을 가져다 끌어다 붙여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지금 그 파이어플라이 비디오에 인페인팅 기능이 계속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향후에는 그냥 내가 이 부분 선택해서 제너러티브 필 누르면은 여기 영상 이 길로 채워주는 식으로 통합이 될 건데요. 지금 뭐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저 써봤는데 뭐 그렇게 막 좋진 않은데 근데 크레딧 요금제로 바뀌었는데 엄청 비쌉니다. 크레딧은.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요거를 실제로 제가 지금 그냥 뭐 이제 의뢰받아가지고 만들고 있는 영상인데 일부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골프장인데 네. 이게 원래가 네. 여기 갑자기 골프공이 하나 쭉 생겨요. 그래서 얘를 없앴는데 똑같이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페인 부분은 원래부터 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영상 생성을 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조금씩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응용이라면은 이렇게 마스크 기능이
실제로는 내가 이제 이 영상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이제 잘라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니, 뭐냐, 이거. 쉐입을 만들어 버렸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고정된 카메라로 만든 영상인데 요 부분에 있는 인물이 움직이고 여기는 뭐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게 각각 두 개의 영상에서 마음에 드는 게 나왔다 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영상을 겹쳐놓고 하늘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네, 그냥 다른 마스크가 같이 지금 껴 있어서. 근데 아무튼 마스크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한 걸 아직 안 알려드렸죠. 이렇게 해서 만든 영상을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저장하면은 AEP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그걸로 재생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게 제가 무조건 컴포지션은 더 길게 만들으라고 했던 게 여기 보시면은 이 타임 바 위에 이렇게 양쪽 끝이 파란색으로 된 굵은 에어리어가 있는데 얘가 있는 부분만 하이라이트 되거든요. 이게 워크 에어리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요 줌아웃 줌인돼서 보이는 영역이랑은 다른 거예요. 같은 색깔이지만 워크 에어리어라고 마우스 올려보면 워크 에어리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만 영상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지금 얘가 30초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까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제가 18초 정확히는 18초는 아니고 17초하고 21번 프레임까지인데 여기까지만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워크 에어리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일, 익스포트, add to Adobe 미디어 인코더 Q를 선택을 하면은 미디어 인코더로 넘어가고요. 미디어 인코더가 반대 지금 다른 모니터에서 뜨고 있어서 뜨면은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일하게 별 다른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로 쓰는 어도비 툴입니다. 좀 기다리면 올라올 거예요. 그 에펙에서 얘로 이제 이 파일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는 시간이 좀 걸려서 올라왔죠? 그 상태에서 코덱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기본으로는 H264 MP4 코덱으로 선택이 되고 요 소스 일치 높은 비트 전송률 요거까지도 그냥 기본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공모전 같은 데 내는데 파일 용량 제한이 있어요. 일단 최대 파일 크기 선택하셔가지고 뭐 얘가 50메가 안 넘어야 된다면 50메가로 선택하신 다음에 아니면 조금 안전하게 48메가 정도로 선택하신 다음에 렌더링을 하시면 되고 얘는 지금 오디오가 없는데 오디오가 있다면 오디오도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기본값에서 웬만하면 안 바꾸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코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이 보통 쓰시는 코덱은 H264의 MP4 파일이면은 요즘은 웬만한 환경에서 재생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확인, 네, 확인 누르고 네, 어차피 옆에 거으로 다시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일 경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어디다 저장할지랑 파일 이름이랑 지정해 주시고 여기 대기열 시작 스타트 큐 누르면은 이제 영상이 쭉 렌더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금방 나왔죠? 어디 갔냐? 방금 만든 영상이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렌더링이 됐어요. 슉 쳐서 슉 쳐서 네. 이것도 좀 지워야 되는데 네, 쏙 들어가고 여기 아까 공 나오는 부분이었죠? 아, 여기 수정을 해줘야겠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저장하는 것까지 딱 1시간 꽉 채워서 봤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네, 타이카님 말씀대로 이게 물론 한 번에 완전한 영상이 통으로 나오면은 제일 좋죠. 좋은데 그게 나올 때까지 이걸 계속 돌리면서 그 크레딧 낭비되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돈이 아깝잖아요.
특히 요즘은 워낙 비싸져 가지고 그냥 뭐 30불 뭐 충전해도 순식간에 다 하루면 그냥 다 써요.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본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조각조각 이어서 붙일 수도 있어요. 진짜 콜라주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성신님 네. 제이님 후기 링크 주시면은 네. 아까 먼저 10분 전에 드렸고요. 네. 네. 후기 쓰신 분들은 저희가 동영상 다 보내드릴 거니까 남겨주시면 되고, 이제 OT를 가셔야 돼서, 근데 디피터스의 매너 타임 있잖아요. 5분. 물 한 번 드시고 가셔도 돼요. 다 너무 수고해주신 대근님한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하고요. 요거는 제가 빠르게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21일에 MCP로 돌아올게요. MCP는 이번에 은철님이 못했잖아요. 그거 한 풀로 오실 거예요. 21일에 봬요. 감사합니다. 혹시나 에펙이 더 궁금하시면은 뭐 나중에 수요가 좀 있다면은 따로 뭘 열어보던지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계속 저를 재촉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에 같이 계시니까요.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